네, 흔들리는 한국 증시 단기 조정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하락으로 이어질 것인가 지금부터 이제 긴급 분석하겠습니다. 전문가들 차례로 연결하고요.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 한범호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6월 들어서 분위기가 조금 밀리긴 했는데 오늘의 그 지수 하락, 삼성전자의 급락은 상당히 좀 급작스럽고 또 충격적입니다. 시장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 배경, 시장의 하락 배경부터 좀 짚어주세요. 예, 아마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는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주식시장의 가장 큰 동력이었던 유동성 창출이 조금 속도가 변화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들일 것 같습니다. 한 5월 중순 정도부터 미국 쪽에서 양적 완화의 속도가 좀 조절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부각이 되었었고요. 지난 현충일 연휴를 전후해가지고는 일본 쪽에서는 기업들에 대한 성장 정책을 꺼내들었는데 시장에 실망감을 준 것 같고, 어제는 ECB 쪽에서 성장 정책을 좀 쓸 줄 알았더니 생각만큼 강하게 집행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유동성 패러다임에 대한 우려로 좀 연결이 된 것 같고요. 코스피 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에 집중된 외국인들의 매도 성격이 가장 강해 보입니다.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실적이 피크아웃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등이 좀 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오늘의 매도는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 정도의 대규모 매물을 쏟아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투매적인 매물이 지금 함께 출회가 되면서 시장 분위기는 더 험악해지는 모습입니다. 다른 나라 증시를 보더라도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일본이야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미국이라든가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5월 이후에 상승분을 지금 상당 부분 덜어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긴장감이 바짝 지금 고조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삼성전자에 대한 집중적인 매도일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 향후의 성장 모멘텀이 뭐냐, 새로운 먹거리가 뭐냐, 여기에 대한 좀 의구심달이 든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매도가 나올까 이런 좀 의구심들도 좀 있는데 뚜렷하게 악재가 이거다 저거다 잡히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개별주 쪽에 있어서의 뚜렷한 악재는 사실 그렇게 포착이 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유동성의 속도에 대한 우려가 조금 부각이 되었다는 측면이 국내 증시에 전반적으로 조금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인덱스 성격으로 매도할 때 가장 집중되는 거는 시총 1위짜리의 종목이 가장 집중적인 포화를 맞고 있지 않은가, 이 정도의 개념적인 성격밖에는 현재로서는 잡히지 않는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정도 상황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괜찮지만요. 또 혹시나 우리가 모르는 걸 외국인들이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게 좀 불안해서 다들 그런 것이죠. 예. 자, 조정은 좀 예상은 했었어요. 6월 들어서 어차피 곧바로 쭉쭉 뻗어가긴 좀 어렵다. 조금 조정을 예상했는데 조정의 범위들을 조금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죠. 단기 조정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되는지 어떠세요? 예, 아무래도 그 유동성이라는 부분은 구조적으로 시장의 판을 흔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경계 심리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 조정, 그러니까 기간하고 가격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6월 한 달 동안 좀 지속이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FOMC도 그렇고요. 지금 일본의 정책도 그렇고, 일본은 참여 선거가 7월이고 이러다 보니까 FOMC는 6월 18일, 19일이고요. 정책 당국 쪽에 있어서 어떠한 식으로 정책을 쓰겠습니다, 유동성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확인을 시켜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게 기간적인 부분에서의 우려 요인이 되겠고요. 다만 가격적인 요인에 있어서는 유동성의 힘으로 아까 지수가 올라온 거에 따른 반작용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한다면, 국내 증시는 실상 안타깝게도 지난해 한 9월이나 12월 이후에 불거졌던 글로벌 유동성 장세의 수혜를 사실상 대형주들 쪽에서는 받은 것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락될 가능성 쪽에 조금은 더 무게를 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 조정도 조금 더 있을 거라고 보신다고요? 아니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쪽으로의 시기를 조금 더 오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간 조정 쪽으로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고,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다. 네. 대략 신한에서 보시는 한 6월장의 그 밴드는 상한선 어느 정도로 잡고 계셨었죠? 네, 애초에 저희가 제시를 드렸던 밴드는 하단선은 1940선이었습니다. 이유는
2010년 이후에 지속되었던 저희 코스피 시장의 12개월 선행 PER이 9.2배 정도가 되겠고요. 네. 8.6, 저희가 제시드렸던 1940선은 8.6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입니다. 그것은 네. 2010년 이후에 국내 증시의 평균 밸류에이션의 1표준 편차 하단 정도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네. 하락 범위로 봤을 땐 25% 정도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지선을 받을 수 있고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은 유동성에 대한 잡음들이 불거지겠지만 미국 연준도 지금 당장 품어내고 있는 양적 완화를 종료하는 시점은 절대 아닙니다라는 측면에서 유동성의 힘이 유지가 되는 가운데에서는 8.6배 라인 1940선에 대한 지지선을 이야기 드렸었는데 대략 뭐 그 정도 왔네요. 예. 네, 지수가 좀 하락을 네. 좀 하고 있어가지고 네. 추가적으로 저희가 연간 전망 쪽에서 열고 있는 하단 밴드는 PER 8.3배선을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이후에 나타났던 시장의 하락 국면에서 하위 5% 정도의 밸류에이션 레벨이거든요. 네. 지금 지수 때는 1900선을 정도로 전후하는 그 정도 레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좀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코스피 기준 1900 70 하단으로 위로는 한 2000, 2100, 200 이렇게 봤는데 그거보다 조금 밀려오는 상황이고요. 궁금한 건 많은데 저희가 또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자 전략 좀 주세요. 예, 일단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을 들여서 조금 더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생각은 유동성의 근간 자체가 뒤흔들리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매도세에 대해서는 진정에 대한 무게를 더 두고 있고요. 그 이야기는 주가 역시도 이렇게 급락하게 되면 분명히 투매에 대한 욕구들을 분명히 한두 번 정도를 검증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유동성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완전히 깨지는 실점이 아니다라면 투매가 설령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동참하시기보다는 지지선을 좀 확인하는 내용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 1900선 정도 전까지의 지지선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조정의 폭보다는 기간 조정이 6월 한 달 동안 좀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긴급진단 신한금융투자 한범호 연구위원 먼저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동양증권의 서호수 부장님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수의 주요 변곡점들을 잘 짚어주시는 분인데요. 예, 오늘은 조금 다소 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오랫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었고요. 코스피도 오늘 밀려가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이번 조정의 그 시발점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 조정의 시발점을 바로 그 미국의 다우 지수라고 판단이 됩니다. 준비된 자료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차트가 다우 지수의 주봉 차트입니다. 지금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큰 파동이 135파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60주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5-1파동, 5-3파동, 5-5파동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5-5파동에서 다시 또 상승 파동이 늘어집니다. 5-5-1파동, 5-5-3파동, 5-5-5파동까지 진행이 됐죠. 즉 중국집 면발로 따지자면 더 이상 늙힐 수가 없는 구간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 돌파하기는 상당히 힘든 구간이고 지금부터는 그동안의 상승분에 대한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요. 20주선이 위치하고 있는 14,600포인트는 이번 하락 구간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다시 추가적으로 반등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다시 재차 하락을 해서 120주선이 지나가고 있는 지점이 현재 13,000포인트입니다. 이 120주선에 수렴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본적으로 다우의 움직임을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결론을 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시장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기준으로 봐서요. 현재 30분봉에 보면 3단 하락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5주선이죠. 5주선 위치가 1970포인트의 위치라고 했는데 이 주봉의 5선을 회복을 시키지 못하면 일단 시장에는 매도 신호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후장이나 월요일날 장에서 다시 5주선을 회복시키지 못하는 반등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는 반드시 물량을 줄여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월 1일부터 기관 투자가들이
얼마를 매도를 했냐면 5,600억을 오늘까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560 위쪽에서 즉 고점권에서 팔아낼 물량은 거의 다 팔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수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데미지를 입지 않는 구간까지 와 있다라고 판단이 든 겁니다. 이 코스닥 시장은 거의 그 소수의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네들이 이미 5월 1일부터 5,600 가량 고점에서 물량 정리가 돼 있다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여기서 코스닥이 정고점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는 파동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일봉상으로 봐서는 계속해서 음봉이 연출이 되면서 이격 과다 구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반등을 활용을 해가지고 오늘부터 뭐 쫓아내려가면서 굳이 매도를 치면서 병원할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활용을 하면서 그때 물량을 줄여나가자. 이러한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조정의 그 출발점이 미국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이 워낙 뭐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부담감을 좀 느낀다는 거고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물량을 조금 줄이는 그런 계기로 삼자고 하셨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세요? 외국인 매도를 보시면서 느끼시는 생각은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삼성전자 이번에 그 뭐 스마트폰 판매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도 그 시장이 하나의 그 떨어지기 위한 그 핑계거리가 아닌가. 즉 오비라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식의 해석이 맞지 않겠는가. 뭐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양증권 소호수 부장과 긴급 진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의견 들어봤고요. 예, 다른 분들 의견은 또 저희가 화면으로 좀 정리해봤는데 몇 분 의견 보겠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위원의 시각입니다. 흔들리는 한국 증시 단기 조정에 그칠 것인가? 지수 흐름상 추가적으로 하락할 현재 시점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S4 판매량이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우려되면서 외국인들 매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흔들리는 건데요. 예, 당분간은 조정 장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걸로 기간 조정 쪽에 무게를 두셨네요.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연구위원입니다. 삼성전자 하락세가 시장 전체로 퍼질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걸로 판단을 하시고 있고요. 삼성전자 이외 여타 종목들의 반등 시도에 주목하고 있고요. 오는 13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는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셨습니다. 네, 시장이 우리가 예측한 범위보다도 변동성이 커지고 많이 밀리기 때문에요. 긴급 시장 진단으로 먼저 전문가들의 의견을 먼저 좀 받고요. 예, 또 스튜디오에 양태원 대표하고도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 부분은 다 체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네. 지금 그 한범호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재료적인 측면을 주로 해갖고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말씀을 해주신 거고, 우리 네. 서우수 부장 같은 경우에는 파동론에 입각을 해가지고 지수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고, 네. 뭐가 옳다 그르다라는 부분보다는 또 다른 시각 속에서 저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좀 체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 얘기를 먼저 좀 드리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 회사가 있다 그럴 때 1대 주주와 2대 주주가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그럼 1대 주주는 그만큼 지분율이 많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그 발언권도 더 크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게 2대 주주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근데 만약 2대 주주가 갑자기 그 경영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해가지고 나 지분을 좀 줄이겠다 그래갖고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회사는 주주들의 주주 또 이제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흔들림은 있겠죠. 흔들림은 있겠지만은 그동안 회사를 이끌고 왔었던 그 일대 주주가 중심을 이미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 2대 주주에 대한 마음을 변심했던 게 마음을 돌려갖고 우리 으쌰으쌰해서 한번 잘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오케이. 지분을 줄이게 되면 줄이는 대로 그 지분에 대해서 원래 내가 방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계속 회사를 경영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흔들림은 회사에서 주주들 간의 싸움이 있어서 있을 수 있겠지만은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그 이후에는 안정화를 찾고 회사는 갈 방향을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한번 보시자고요. 자, 코스닥 지수에 대한 흐름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가장 중요하니까요. 월봉입니다. 이게 굉장히 뭐 짧은 기간처럼 보이시지만요. 이 기간 굉장히 깁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해갖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만에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돌파에 대한 방향성, 5년 동안 있었던 내성에 대한 이 돌파에 대한 방향성을 누가 건드렸느냐라는 문제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보시자고요. 코스닥 지수가 최근에 흔들림, 7일 연속 하락을 했던 부분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박스권입니다. 요 박스권. 그쵸?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박스권에 대한 부분 이전에 지금까지 올해 들어와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5년 동안의 박스권을 돌파했던 그 수급 주체가 누구냐라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5월 29일 다시 말해서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급락을 하기 이전에 올 초 시작부터 해가지고 5월 29일까지의 코스닥의 주인은 바로 일대 주주는 외국인이었습니다. 매수를 1조 913억 원 했죠. 그리고 2대 주주는 뭐냐면은 기관이란 얘기죠. 7,300억 정도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7일 동안 5월 30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현재 매도의 흐름을 보게 된다 그러면 외국인은 코스닥이 급락을 함에 있어서도 오늘까지 680억 정도밖에 매도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번 연도 올해 내내 매수한 양에 비해 가지고 보게 되면 한 6.2% 정도밖에 매도를 안 했다라는 부분이죠. 이거는 뭐 주식에서 뭐 상승분의 뭐 3분의 1 하락도 안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분을 뭐 줄이는 방향으로 갔다라고 보기는 전혀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렇게 보면은 좀 무리가 있다. 다만 기관 같은 경우가 7,300억 정도를 매수를 하고 있었던 가운데 지금 현재 최근 7일 동안 급락을 시켰던 요인이 바로 기관 2,700억 정도 매도를 했다는 얘기죠. 올해 내내 샀던 양의 37%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일대주주 코스닥을 5년 동안에 박스권 돌파를 시켰었던 외국인들 1조 이상 매수를 했었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지션 변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가 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외국인 두 번째로 영향력을 발휘한 그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저는 안정을 보는 게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향에 대한 주도권 자체는 외국인이 여전히 잡고 있고 이대주주 다시 말해서 기관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잠잠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대주주인 외국인들이 여기서 포지션을 갑자기 없는데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얘기가 또 달라지겠죠. 네.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현재 있는 그 수급 흐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본다 이렇게 양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시각은 여기서 뭐 무너져서 하락적으로 간다는 것보다 어떤 조정의 변동을 거치면 다시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갈 것을 기대한다는 얘기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삼성전자에 관한 외국인들의 매도와 관련해서는 또 시간 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예. 오늘 이제 긴급 진단에 관련된 것이었고